I, Barack Hussein Obama, do solemnly swear.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So help me God. 2016년에 방영했던 지정생존자라는 미드가 있습니다. 꽤나 인기를 끌어서 한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소재가 황당했거든요. 에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 부통령이 남은 대통령 임기를 대신 수행하게 되어 있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죠.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 권리로 인해 자녀 임기를 수행한 대통령이 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폭파되면서 대통령,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내각 구성원들이 죽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죠. 승계순위 13위에 있는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얼떨결에 대통령직을 맡게 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현재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직책과 가장 유사할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군지 알고 있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야지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관이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화에서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figurehead, 힘도 없는 바지 사장이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듣게 되죠. 근데 8년 전에는 몰랐지만 이런 내용 전개가 한국의 현실과 맞물려서 공감하게 만드는 요소가 꽤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죠. 지존 생존자처럼 대통령이 된 건 아닌데 대통령 역할을 대신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하죠. 드라마의 설정보다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탄핵과 함께 비극적인 항공기 사고가 연이어 겹치면서 정치, 경제적인 불안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1997년에 228명이 사망했던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 사고, 같은 해 IMF 외환위기까지 연이어 악재가 계속되었던 한국의 위기 상황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리메이크했던 작품은 제목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60일 지정생존자죠. 여기서 60일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모르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씁쓸하지만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탄핵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공석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미국 정치 제도와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에 나오는 대통령 취임 선서도 한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Ma'am, please hold the Bible. Just hold the Bible, thank you.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영부인이 성경을 드는 게 관례입니다. Sir, place your left hand on the Bible and repeat after me. I, Thomas Adam Kirkman, do solemnly swear. I, Thomas Adam Kirkman, do solemnly swear. 여기서 do는 조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어보거나 부정하는 문장에서만 사용하죠. 하지만 강조하고 싶을 때는 긍정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요? 잘 생각해보세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쓴 겁니다. 강조의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solemnly, 엄숙하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오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죠. 비뒤, 조뒤, 일앞이죠? 조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꼭 명심하고 계세요.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fice. 이 문장에서는 사무실이란 뜻이 아니죠. 직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주요 지위, 관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여러분이 이 문장을 들으면 will에서 턱하고 걸리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조동사 will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겠죠. 혹은 방금 전에 나왔던 solemnly와 같이 부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to는 동사가 아니니까 부사적인 표현이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 부사겠어요? 당연히 동사가 나오기 직전까지 아닌가요? 그렇지. To the best of my ability. 이 부분 전체가 부사처럼 쓰인 겁니다. 조동사, 일반 동사 사이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단순히 문법 설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딱딱한 문법 용어를 몇 가지 사용하긴 했지만 문법을 모르더라도 will 뒤에 이런 구조가 오면 어색하다고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구어체, 즉 대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문장이 이상한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영어의 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좀 더 쉽도록 문장을 간단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일부러 쉼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구조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문장의 핵심은 I will protect the Constitution. 나는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To the best of my ability.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인 말일 뿐입니다. 그럼 대화에서는 어떻게 쓰는데요? 대화에서는요, 문장의 맨 앞이나 문장의 맨 뒤에 전치사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어와 동사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은 흔하지 않아요. 근데 법령이나 계약서, 연설처럼 격식 있는 문장에서는 의외로 이런 표현이 꽤나 자주 사용됩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그럴싸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잖아요. 바로 뒤에 있는 단어를 수식할 수 있게 위치시켜 놓은 거죠. 구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한국의 헌법 제68조 2항에도 대통령이 권리된 때라고 나오고 있죠. 사실 권리라는 단어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법령은 이런 겁니다. 대학교 전공 서적에 나오는 용어들도 비슷하죠. 일부러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 용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어 놔서 한국 영어를 망쳤죠. 현재 한국은 240일 지정 생존자라는 각본 없는 라이브 드라마를 촬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부터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죠. 합의 240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 불볕더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선생님, 잠깐만요. 왜 그래? 정치 유튜버도 아닌데 중립을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난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현 대통령이 유임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라이브 방송 중인 지정 생존자의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180일에서 240일 지정 생존자를 방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를 편집한 영상으로 영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탄핵 전국 이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취임 선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